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최근 러시아 상공에서 운석우가 떨어져서 이제 1,000명도 넘게 다쳤죠. 네, 저희가 채널A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 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영화 아마겟돈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한반도는 우주재앙에서 과연 안전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이어서 그런지 뒷얘기도 무성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러시아의 유명 정치인은 운석우가 미국의 신무기 실험이다라고 주장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운석우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영 충남대 천문우주과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러시아에 뭐가 떨어졌어요. 네네. 아까 그림에서도 봤는데 네네. 도대체 뭡니까? 떨어진 게. 네, 나사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폭이 한 17m 되는 소행성이 네. 음속의 한 수십 배 되는 속도로서 지구 대기와 충돌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충격파가 나왔죠. 그 네. 충격파 때문에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다친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충격이 되면서 폭발하면서 네. 수많은 그 화구, 불덩어리 유성이 돼서 떨어진 건데요. 네. 정말 17m 정도의 규모로서 폭발을 했다면 히로시마 원폭이 한 수십 배 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서 그 지구 대기랑 부딪히면서 바스러지면서 그 불덩어리도 다 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음속의 한 수십 배 정도의 속도로서 대기와 충돌을 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네. 우리가 이제 소닉 붐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 돌파할 때 네, 그때도 이제 이 피해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보이는 게 저 불붙은 네네. 그렇죠. 위에 한 덩어리군요. 한 덩어리죠. 그래서 아이고. 저 가장 밝아질 때가 뭐 태양보다도 밝았다고 하니까 네네. 실제로 저걸 본 사람들은 와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네. 이런 정도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교수님? 뭐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이런 그 천체들이 대부분 다 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바다 면적이 한 70% 되기 때문에. 확률상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육지 중에서도 도심 지역이 한 10%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오지에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 안 되는데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지만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은 더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5일 날 이제 러시아에 윤석이 떨어진 건데 네네. 불과 몇 시간 뒤에 네네. 소행성이 지구를 스치고 지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 DA14라고 하는 소행성. 이것이 완전 지름 한 45m 정도 되는 것이 네. 더 빠르게 지구를 스쳐 지나갔죠. 이 지구에서부터 그 정지궤도 위성까지의 거리가 한 36,000km 정도 됩니다. 36,000.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정도.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구 지름의 한 3배 정도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27,700km니까 한 요 정도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지구와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 사이로 그렇죠. 지나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지궤도 위성보다 네.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까딱하면 지구랑 부딪힐 수. 부딪혔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났죠. 그게 영화 아마겟돈의 그 시나리오잖아요. 아마겟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름 한 1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렇게 거죠. 크죠. 만약 지름 10km 정도가 바다에 떨어진다면 네. 그 해일의 높이가 몇 킬로 이상 올라와요. 1km 이상으로. 큰 파도가 치는 쓰나미가. 거죠. 그러면 네. 해발 1, 2,000m 밑에는 다 잠기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이 700개나 된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데. 지구에 근접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한 1km 이상 되는 것도 한 900개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스쳐 지나갔던 그 2012 DA14 같은 한 4, 50m 되는 거. 네. 그런 것도 뭐 경우의 수가 네. 수십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이 러시아에 폭발했던 건 그거 훨씬 작은 거잖아요. 네. 이게 개수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이제 궤도만 안다면 뭐 이제 핵폭탄을 쏴가지고 뭐 네. 파괴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근처에 쏴가지고 이제 그 충격으로 궤도를 바꾸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크면은 그 알게 되면 그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거기다 돛을 답니다. 돛을 다르면 태양풍에 의해서 네. 범선처럼 이제 궤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진짜. 사람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지금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음모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사실은 이렇게 소행성이나 운석들을 갖다가 핵폭탄을 쏴가지고 궤도를 바꾸게 해가지고 네. 한 4-5번 정도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다. 무기처럼 네. 쓸 수 있다. 예, 그렇다는 시나리오도 네. 제가 이미 듣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아직은 SF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무서워요, 봤던 좀. 아마겟돈 영화랑 정말 장면이 비슷하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긴 한데 확률은 굉장히 낮은 일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40에서 50m 정도가 떨어져서 폭발할 확률이 한 1200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1km 이상 되는 건 한 1000만 년에 한 번. 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100년에 한 번. 네. 100년에 한 번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긴 하겠죠. 근데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는 적어요.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럴 확률보다 적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우에 관련된 얘기를 이태영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